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작업형 스쿨 코리아, 그 다음에 국어와 수학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살펴보실 건데, 문제 1번 문제 실제로 문제 풀어볼 건데, 핵심은 변수 계산을 통해서 썸과 플러스, 그 다음에 집단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문제 1번입니다. 성적에 따라서 평가 등급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다음을 풀어라 라고 되었네요. 국어와 수학을 코리아와 매스라고 구하는 거고요. 성적은 국어 성적과 수학 성적, 즉 코리아하고, 그쵸? 네, 코리아하고 해당한 매스를 합한다, 플러스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합 데이터인 코리아와 매스는 결측값 0이 있더라도 산출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스코어를 기반, 해당되는 스코어를 기반으로 평가 등급을, 그레이드를 나누게 되는데 90점부터 끝까지를 매우 우수라고 놓을 거고, 75점부터 89.999까지를 우수, 60점부터 74.999까지를 보통, 그 다음에 60점 이하니까 59.99가 되겠죠. 해당되는 59.999 이하까지는 해당하는 부분은 미달이라고 표명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해당되는 매우 우수 이 집단을 놓고 해당되는 수학의 부분, 수학 성적에 대한, 그죠, 총합을 구한 수학에 대한 응답자 수, 건수와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해당하는 부분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여기다가 써야겠네요. 평균과 표준 편차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작성하라. 이렇게 문구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해당하는 자료부터 보실 건데, 우선 여기서 이제 총합을 구하는데 합계는 더하기, 즉 플러스라는 개념이 있고 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엑셀을 통해서 썸과 플러스의 개념을 살펴보죠. 제가 엑셀을 통해서 해당되는 원시 데이터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해당되는 텍스트 파일을 그냥 끌어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럼 데이터가 오픈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 sum이라는 함수하고 플러스라는 개념을 한번 보실 건데, 제가 K 부분만 먼저 구해 볼게요. 제가 삽입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삽입, 마우스 클릭 삽입, 단축키가 따로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고요. 제가 코리아라고 산출을 하겠습니다. 코리아라고 산출할 거예요. 원래 해당되는 플러스는 요거 플러스로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선은 요 자료에서는 99라는 자료를 없애서 해야 됩니다. 결측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엑셀에서는 99라는 부분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컨트롤 H 찾아 바꾸기로 99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플러스를 놓고 얘를 그냥 따당, 요게 해당하는 부분에서 십자가 모양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얘가 아래쪽으로 쭉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즉 99가 있는 자료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지금 현재 99가 있는 자료네요. 그러면 해당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얘가 0으로 산출이 되죠. 플러스를 하나, 썸을 하나, 엑셀에서는 이와 같이럼 산출이 됩니다. 하지만 SPSS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라고 나온 경우하고 썸하고 결과치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자, SPSS 같은 경우에는 sum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SUM이라는 sum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결측치가 있더라도 해당한 부분을 합계를 산출하게 됩니다. 즉 여기 만약에 8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8이라고 산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플러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하나라도 규칙이 있으면, 다시 말해 하나라도 규칙이 있으면 얘가 시스템 규칙값인 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산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식으로 하게 되면 단 하나라도 규칙이 있으면 해당되는 산식을 결과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sum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이 자료가 하나라도 있으면 값을 산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sum이라고 하게 됩니다. 즉 mean하고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거하고도 동일한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즉 모든 것을 최소한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 하나라도 있으면, SPSS에서는 한 개의 자료라도, 그러니까 다수의 컬럼을 계산할 때 단 한 개라도 있으면 값을 산출하고 싶을 때, 이럴 때가 있을 거고요. 단 한 개의 무응답이 있더라도, 규칙값이 있으면 값을 산출하지 않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한 개라도 있으면 값을 산출하고 싶을 때, 한 개라도 규칙값이 있으면 값을 산출하고 싶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를 살펴보실 수 있겠죠. 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수시고사가 있는데 여기서 단 한 번이라도 시험을 보지 않으면, 단 한 번이라도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F 등급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은 요거죠. 한 개라도 응답을 하지 않았으면 해당 부분은 전체를 값을 산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이 DF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단 한 개라도 있으면 값을 산출하고 싶다 그러면 함수를 씁니다. 함수는 여기서 sum이나 mean, 평균 같은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규칙값이 있으면 해당되는 값을 산출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산식을 쓰게 됩니다. 산식. 여기서 말하는 산식은 플러스, 그 다음에 나누기, 곱하기, 가감승제를 말합니다. 가감승제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주어진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국어 성적과 수학 성적은 하나라도 그러니까 하나의 값이 있더라도 산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어 성적과 수학 성적은 단 하나가 있더라도 산출이 돼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성적이라는 것은 해당하는 부분을 더하기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하기로 하는 것이 맞을 건지, 아니면 규칙값이 있더라도 산출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맞는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성적은 현재 이 문제에서는 국어 성적과 수학 성적이 하나라도 규칙이 있으면 산출이 되지 않는 거죠. 산출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국어 성적이라는 것 자체는 K1부터 K5까지 하나라도 있으면 총합으로 산출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리아 해당한 매스는 단 하나의 데이터라도 있더라도 산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는 sum이라는 함수를 쓰셔야 되고요. 요 성적은 플러스라는 함수를 쓰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SPSS에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규칙값으로 처리한
해당되는 자료를 오픈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해당하는 부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문제 1번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02라고 놓을 거고 01, 이제 1번 풀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풀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새롭게 진행됐다마다 새롭게 저장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K1부터 K5까지 저희는 합계를 구하겠다. 하나라도 응답이 있으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변환에 가셔서 변수 계산. 그래서 코리아라는 변수를 새롭게 생성을 할 거고요. 숫자 표현식을 함수로서 sum이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리고 해당되는 국어 듣기 K1, K2, K3, K 네 번째, K 다섯 번째까지 놓고 가로를 반드시 닫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코리아라는 부분이 생성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변수 계산에 가셔서 코리아가 아닌 이번에는 수학 점수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수학 점수 역시 sum으로 계산을 할 거고요. M1부터 M2, M3, M4, M5까지 생성을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처럼 해당되는 자료의 변수 보기에 보시면 코리아하고 수학 점수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가 국어 총합이라고 넣겠습니다. 국어 총합. 이거는 수학 총합. 자, 해당되는 자료의 범위를 살펴봐서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생성한 값에 대해서 분석이죠.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이나 기술 통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기술 통계를 이번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국어와 수학을 선택을 하고 옵션에 가셔서 제가 평균 그리고 최대 최소 해당되는 표준 편차까지만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시면 표준 오차 SE까지 계산하셔도 됩니다. 현재는 거시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자, 확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보니까 통계량이 395 5개의 무응답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최소 통계량 31, 그다음에 최대 통계량 50, 해당되는 평균 값이 다르고 표준 편차죠. 평균은 SE입니다. SE. 그리고 얘는 평균의 그러니까 표준 편차.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값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어의 총합과 수학의 총합을 살펴보시게 되면 플러스와 해당되는 지금 현재는 sum을 선택했죠. sum을 선택해서 다음같이 선택을 하셨는데 이 5개가 무응답이 나오는 경우는 이 5개의 응답은 전체가 다 무응답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무응답이었기 때문에 5개가 다 분석 결과에서 제외가 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이럼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sum이라는 함수를 썼고요. 이번에는 플러스라는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환에 가셔서 이거 끄고 아웃풋은 끌게요. 제가 변환에 가셔서 변수 계산. 이번에는 다시 한번 코리아 국어 플러스라고 제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국어 더하기 2번, 3번, 4번, 5번까지 진행을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변환에 가셔서 변수 계산. 이번에는 수학에 대문자, 소문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다음은 수학 더하기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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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플러스라는 부분이 나타나시는데 최종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기술 통계량에 놓고 똑같이, 아이고, 제가 기술 통계량에 코리아 플러스하고 매스 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똑같이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치를 보시게 되니까 현재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네요. 네.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플러스를 하나, 썸을 하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라도 응답이 있는 경우라면 값의 계산 결과차 값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리아 K1부터 여기 보시는 것처럼 K1부터 해당되는 부분이 제가 99를 찾아볼게요. 요 99가 얘가 실제로 9라고 되어 있으면 아웃풋은 코리아는 9라고 나타날 겁니다. 9라고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플러스에서는 산출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를 써야 되는지 해당되는 썸을 써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현재 자료에서는 플러스나 해당되는 썸이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다음같이 플러스나 해당한 부분이 썸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스코어를 가지고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을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결과치를 한번 살펴보시니까 31, 그다음에 해당되는 최대 값의 통계량이 50이니까 수학과 국어를 다 더하면 100점이 되실 거고요. 채소와 채소를 더하면 62점 정도까지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무응답은 값에서 분석에서 제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해당되는 성적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성적을 계산하겠습니다. 변환에 가셔서 변수 계산, 이번에는 스코어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소문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러스를 하나, 현재 해당되는 플러스를 하나, 매스를 하나 해당하는 결과치가 동일하게 나타나실 겁니다. 근데 이 결과에서 썸을 쓸 거냐 매스를 쓸 거냐는 주어지시는데 현재는 여기 총합은 플러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값을 산출하라는 것이겠죠. 네, 이거는 플러스라는 함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썸이라는 거 말고 플러스라는 계산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하기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럼 스코어라는 값이 나타나실 거고 분석을 한번 해보죠. 기술 통계량에 스코어까지 집어넣고 가겠습니다. 근데 코리아 플러스와 수학 플러스는 썸하고 값이 똑같기 때문에 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니까 최소값은 62, 최대값은 100, 그래서 평균은 78.06, 그 다음에 표준 SE가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7.45 정도 되겠네요. 7.45 정도 해당되는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등급을 나눠야 되는데요. 이제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라면 이제 해당되는 그레이드를 분류를 할 건데 90점 이상이니까 90점부터 최대값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여기를 보시게 되면 100점이라고 나와 있고요. 최소값은 62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해당되는 60점부터 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미달에 소속되는 자료는 없다는 거죠. 다시요. 60점 이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해당 부분은 미달이라는 결과에
응답자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미달과 관련된 자료는 여기가 제로로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값을 아예 산출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럴 경우는 평균값이 아예 산출되지 않으므로 x를 그러니까 빈칸을 넣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얘는 빈칸을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0.000 쓰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응답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응답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x를 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평균값이 없을 경우 제로라고 쓰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만약 평균과 표준 편차의 값이 없다면 0.000으로 작성하라. 이렇게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달의 경우에 자료가 없다면 그냥 n수가 0 빈칸으로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라고 치셔도 될 것 같고요. 0.000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자, 그러시면 해당되는 매우 우수부터 집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을 나누기 위해서라면 변수 계산을 써보도록 하죠. 변환해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할게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스코어를 가지고 분리를 할 건데요. 제가 그레이드라는 명령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을 정확하게 쓸게요. 네. 변수명을 정확하게 변경을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값, 새로운 값인데 여러분들은 초보자 분들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시스템 또는 사용자 결측값을 시스템 결측값으로 무조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스템 또는 사용자 결측값을 시스템 결측값으로 변환시키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추가하는 것은 값을 직접 다 뭐뭐에서 뭐뭐까지를 직접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다시요. 요거 쓰지 마시고 그냥 정확하게 범위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은 최대값 뭐뭐에서 뭐뭐까지인데요. 해당되는 매우 우수는 90점부터니까요. 90점부터, 그쵸? 90점부터 최대값이 현재 몇 점이었나요? 해당되는 결과값이 최대값이 100이었으니까 90부터 100이라고 놓고 얘를 매우 우수라고 배치를 할 건데 우선은 1, 2, 3, 4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1, 2, 3, 4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교차 분석을 할 때 매우 우수가 왼쪽에 위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매우 우수를 1이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우수를 1이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잖아요. 두 번째로는 75점부터 90점 미만이니까요. 75점부터 90을 넣으시면 안됩니다. 89.999까지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2라고 넣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3번은 60점부터 74.999까지죠. 그래서 해당되는 60점부터 74.999까지 얘를 3으로 변경을 시킬 거고요. 나머지를 해당되는 부분은 60점 미만이니까요. 59.999부터 최저점이 나오실 건데 해당되는 최저점이 출력 결과를 보시게 되면 62점인가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해당하는 부분은 저는 그냥 0점으로 놓겠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저는 0점으로 놓고 얘를 4로 변환을 시킬 겁니다. 0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0부터
999까지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4라고 변경을 시킬게요. 그 다음에 계속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시면 변수 보기를 가시게 되면 해당되는 스코어, 요거부터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성적이라고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급, 평가 등급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누를게요. 자, 만약에 저장을 하고 나서 변경된 게 없으면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그레이드에 대해서 빈도 분석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가셔서 기술 통계 빈도 분석, 그래서 평가 등급을 빈도 분석만 보셔도 되겠죠. 이 경우에는 빈도 분석 결과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빈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뭐 미달인가? 뭐 이렇게 되실 거예요. 시스템 결집값은 5개가 있다는 것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결집값 5개는 국어 모두 무응답, 수학 모두 무응답이 총 5명이 있다는 것으로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퍼센트는, 여기 있는 퍼센트는 시스템 결집값이나 결집값을 포함한 퍼센트가 되고요. 유효 퍼센트는 시스템, 그러니까 결집값을 제외한 실제 유효한 데이터의 퍼센트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누적 포인트는 어디에 많이 자료들이 50% 이상이 넘어가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는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되는 요 내용을 설명을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수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수점을 표현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해당되는 평가 결과는 1, 2, 3, 4로만 표현되고 소수점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소수점을 표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소수점을 표기하지 않고 결집값은 현재 없으니까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요. 1번은 매우 우수. 매우 우수가 맞나요? 확인해 볼까요? 아, 매우 우수네요. 그 다음에 2번은 우수. 그 다음에 3번은 보통. 그 다음에 4번은 미달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부분을 미달이 없는데 왜 굳이 하시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데이터가 추가가 되면은 언제 변경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한 부분을 지정한 값은 없더라도 주어진 대로 그대로 지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석 결과를 빈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하시게 되면 다음 가치는 소수점이 표기가 되지 않고 매우 우수부터 다음 같은 결과치를 산출하실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빈도는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나오서는 빈도 분석을 했기 때문에 빈도 결과는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29, 256, 256이죠? 256. 그 다음에 보통은 110. 그 다음에 미달은 0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0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평균은 0.000이 되겠죠. 네. 혹은 X라고 표현하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X라고 표현하셔도 아예 결과치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X라고 이렇게 표현하셔도 상관없고 빈칸을 넣어서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실제로 미달이 0으로 나오는 경우가 실제 시험에서는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결과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매우 우수 보통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주 손쉽게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표준 편차를 구하고 평균, 각종 외도나 첨도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해당되는 평균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웃풋을 끌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분석에 가시게 되면 여기 가시면 평균 비교라는 값이 나오실 거예요. 다시 평균 비교라는 메뉴가 나타나실 거고 평균 분석을 선택합니다.
이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인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다시 독립변수는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어떤 값을 산출할 거냐 라고 나오시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어떤 기준이에요? 그쵸? 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수학의 결과를 산출하시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수학의 총합을 산출하시는 거죠. 옵션을 딱 누르시게 되면 평균, 케이스수, 표준 편차 등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해당되는 총 전체의 퍼센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합의 퍼센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평균, 기하평균은 해당하는 요 기능을 통해서 산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 합계의 퍼센트와 전체 n의 퍼센트는 결과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겸사겸사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자, 계속 누르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 같은 결과치가 나오실 겁니다. 평균 46, 그 다음에 40, 34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n수를 보시게 되면 n수는 당연히 동일합니다. 동일한 것으로서 29, 256, 110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표준 편차는 요 값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평균도 요걸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퍼센트, 전체 n의 퍼센트와 전체 합계의 퍼센트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전체 퍼센트, 전체 n의 퍼센트죠. 그러면 제가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까 빈도 분석 하셨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빈도 분석한 결과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빈도 분석 결과치를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73%, 64.8%, 그 다음에 27.8% 요 부분이 유효 데이터의 퍼센트가 되죠. 다시요. 유효 데이터의 퍼센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전체 합계의 퍼센트라는 것은 이 합계를 말합니다. 해당되는 총 합계를 구해서 그 합계의 퍼센트를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치가 다르게 산출이 됩니다. 네, 그 다른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해당하는 부분을 엑셀로 조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을 통해서 제가 동일하게 코리아와 해당되는 수학, 그 다음에 스코어, 그레이드를 산출을 했고요. 요걸 SPSS 결과를 그냥 활용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피벗 테이블을 한번 돌려보실 텐데요. 이거는 화면상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 삽입, 해당하는 부분에서 피벗 테이블로 만들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새로운 워크시트에 진행을 할 거고 제가 피벗이라고 만들게요. 자, 피벗이라고 만들고 피벗 테이블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해당되는 여기를 이걸 조금 늘려 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그레이드를 행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레이드가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수학의 점수를 여기 요약값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요약값에다가 첫 번째 지금 개수로 산출해 볼 건데요. 얘를 딱 선택하시고 해당되는 값 필드 설정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맨 아래쪽에 값 필드 설정에 가시면 얘를 개수로 바꾸겠습니다. 개수. 그러면 건수가 나오겠죠. 이 건수가 총 395개에 29개, 256, 110개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얘의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해당되는 수학의 점수를 갖다 놓고 제가 개수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자, 제가 비율을 계산할 건데요. 현재
컬럼 대비해서 비율을 계산할 거예요. 다섯 컬럼 대비해서 비율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값필드 설정, 죄송합니다. 여기가 값필드 설정, 여기서 개수 값 표시 형식을 열 합계 비율로 계산합니다. 열 합계 비율을 계산하시면 해당되는 전체 대비해서 7.34%, 요 보시는 7.3%, 64.8%, 요 결과치를 산출하실 수가 있죠. 이거는 빈도 분석의 결과가 됩니다. 이번에는 합계를 구해 보실 건데요. 합계는 수학을 다시 한번 또 갖다 놓을게요. 이번에는 제가 합계로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값필드 설정, 합계를 계산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합계는 무슨 말이냐면 1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1위를 다 더하는 거고요. 2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얘를 다 더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를 곱한 거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요거를 곱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분이 총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해당되는 2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해당되는 부분이 총 합계죠. 총 합계를 살펴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3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총 몇 개가 있는가? 해당되는 분은 합계를 구하는 거죠. 총 합계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합계를 기준으로 요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2라고 집단이 있는 수학의 점수의 총합이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2등급에 속하는, 우수에 속하는 256명의 수학의 총 점수를 말합니다. 총 점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총 점수에 따라서 해당 부분 합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한 번 더 갖다 놓고 합계의 비율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합계에 해당되는 열합계의 비율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8.8%, 66.5%라는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체 합계의 비율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수의 등급에 있는 수학의 총 점수의 합계 비율이 되겠습니다. 합계 비율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응답자의 비율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즉 이런 경우가 있겠죠. 즉 그러니까 A지역, B지역, C지역이 있는데 A지역의 명수, 연봉이 있겠죠. 연봉, 그다음 B지역의 연봉, C지역의 연봉에 해당되는 총합을 계산을 해서 그 집단에 해당되는 총액 대비해서 얼마만큼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전체 합계의 퍼센트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N의 퍼센트와 전체 합계의 퍼센트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제가 소수점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영역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셀 특성, 여기서 형식값 숫자로 놓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표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값 그대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이동을 시켜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평균값은 요걸 보고 답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럼 해당되는 값을 다음과 같이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요거는 오른쪽으로 붙여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당되는 플러스와 썸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집단별에 해당되는 평균 비교를 통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전체 N% 합계 퍼센트도
계산하고 해석하는 방법 설명 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해당되는 자료와 엑셀 자료, 산출물들도 동시에 업데이트를 계속적으로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